건강에 좋은 줄 알고 매일 드시는 견과류가 어르신들도 모르게 천천히 건강을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60대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독이 되는 견과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견과류가 어르신들에게 보약이 되고 어떤 것이 독이 되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견과류, 무조건 건강에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건강식품으로 알고 계시지만 견과류라고 해서 모두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이 젊을 때와는 많이 달라져서 예전에 좋았던 것이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노화가 진행될수록 우리 몸의 소화 기능과 대사 능력이 약 3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젊을 때 문제없이 먹던 음식도 나이가 들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간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기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 선택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게다가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견과류가 같은 품질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보관 상태, 수확 시기, 가공 방법에 따라 같은 종류의 견과류라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오래된 견과류는 산패되어 유해한 성분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견과류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 당뇨가 있는 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같은 견과류라도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견과류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보약이 되지만 또 어떤 견과류는 숨겨진 독약이 될 수도 있답니다. 이제부터 어르신들에게 어떤 견과류가 보약이 되며 어떤 것이 나쁜 궁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나쁜 궁합 그 첫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흔히 먹는 견과류이지만 사실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의 오염 위험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이 독소는 간 손상 및 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플라톡신은 땅콩이 자라는 동안이나 보관 과정에서 특정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 열의 강의 조리 과정에서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겐 간 기능 저하로 해독 능력이 떨어져 더욱 위험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은 나이가 들수록 효율이 떨어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아플라톡신에 노출되면 젊은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땅콩에는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높은데요. 과다 섭취 시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오메가6와 오메가3의 균형이 중요한데요. 땅콩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이 균형이 깨져 관절염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콩보다는 아몬드나 호두처럼 더 안전한 선택지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땅콩을 꼭 드시고 싶다면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고 냉장 보관하며 곰팡이가 의심되는 제품은 절대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조합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의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제가 정말 애정하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있으실까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가족과 지인들 및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나쁜 조합 그 두 번째는 혈당과 신장에 부담을 주는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달콤한 맛이 매력적이지만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 단계 고령층에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 중에서도 캐슈넛은 혈당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요. 100g당 약 30g의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어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캐슈넛은 매끄러운 표면과 크기로 인해 삼키다 목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삼킴 반사가 약해지고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 질식 위험이 더 높아지는데요.
실제로 노인 응급실 방문 원인 중 음식물 질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슈넛에는 옥살레이트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어 신장 기능이 약한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어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캐슈넛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평소 익숙한 견과류일지라도 충분히 알고 적당히 먹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나쁜 조합으로는 높은 칼로리의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고소한 맛이 일품이지만 다른 견과류에 비해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단 28g 섭취로도 약 200칼로리를 얻을 수 있어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같은 양의 아몬드는 약 160칼로리, 호두는 약 180칼로리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LDL 콜레스테롤 증가 및 심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물론 마카다미아의 지방은 대부분 건강한 단일불포화 지방이지만 포화지방 함량도 다른 견과류보다 높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노인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마카다미아는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단단한 편이라 치아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가 약해지거나 의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태에서 마카다미아를 그대로 먹으면 치아가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마카다미아를 드시고 싶다면 소량만 드시고 다른 견과류와 함께 섞어 드시는 것이 좋으며 갈아서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네 번째 나쁜 조합은 입맛을 바꿔버리는 잣입니다. 잣은 한국인이 즐겨 먹는 견과류 중 하나지만 입안의 쓴맛이나 금속맛 같은 미각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짠맛이나 단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아 더 많은 염분과 설탕을 추가해 과다하게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잣에 함유된 특정 지방산이 일부 사람들에게 이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했는데요. 이 현상은 소나무잎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며 잣을 먹은 후 12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잣에는 다가불포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방은 산화되기 쉬워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산화된 지방은 관절염이나 장염 등 만성 염증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어르신 나이대에는 염증성 질환이 더 흔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잣은 보관이 어려워 쉽게 산패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산패된 잣은 맛이 쓰고 불쾌한 냄새가 나며 이런 상태로 섭취하면 소화 불량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노인분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위험을 피하는 좋은 방법은 호두나 피스타치오처럼 안전하고 건강에 더 이로운 대체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잣을 꼭 드시고 싶다면 소량만 신선한 상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 건강에 나쁜 조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어르신들에게 보약이 되는 견과류 4가지를 말씀드리겠으며 끝에 견과류 섭취에 대한 중요한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르신들에게 보약이 되는 견과류. 그 첫 번째는 뼈와 심장을 지키는 지킴이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뼈 건강, 심장 건강, 소화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국제식품과학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에는 칼슘과 비타민 E가 풍부하며 함께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아몬드의 칼슘은 이런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몬드에 함유된 단일불 포화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 결과 하루 한 줌의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17%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어르신들 나이대에 가장 위험한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장운동이 느려지고 변비가 잦아지는데 아몬드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몬드 껍질에 더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5에서 20알 정도를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껍질이 있는 통아몬드를 선택하고 꼭꼭 잘 씹어 드세요. 잘 씹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소금이나 설탕, 기름을 첨가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아몬드가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기억력의 보물창고 호두입니다. 호두는 기억력 보호와 뇌기능 유지에 탁월합니다. 미국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호두의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밝혔는데요. 오메가3는 마치 윤활유처럼 뇌의 톱니바퀴를 부드럽게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 사이의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어 기억력 감소와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호두가 생긴 모양이 실제로 우리 뇌의 모양과 비슷하다는 점인데요.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뇌기능 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23%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폴리페놀 성분은 뇌 건강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염증은 뇌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호두의 항산화 성분이 이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멜라토닌도 함유되어 있어 숙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숙면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호두가 이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하루에 7에서 9쪽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직접 껍질을 까서 드시면 신선도 유지와 손 운동에도 좋습니다. 쌉쌀한 맛이 느껴진다면 항산화 물질의 신호입니다. 호두를 갈아서 요구르트나 시리얼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단, 껍질을 까고 오래 두면 산패할 수 있으니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혈압과 눈 건강의 친구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혈압 안정과 눈 건강에 기여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피스타치오는 칼륨과 나트륨 균형을 맞춰 혈압 관리에 아주 좋습니다. 고혈압은 어르신 나이대의 가장 흔한 건강 문제 중 하나인데요. 피스타치오의 칼륨은 나트륨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스타치오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은 황반 건강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황반 변성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피스타치오의 이러한 성분들이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제안과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노인들의 시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피스타치오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고 칼로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피스타치오의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에도 도움이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답니다. 하루 약 49알 정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고르실 때에는 무염 또는 저염 제품을 선택하시고 껍질이 벌어진 것을 고르면 편리합니다. 껍질을 까는 행동 자체가 과식을 방지하고 두뇌 활동에도 참 좋은데요. 껍질 까는 것이 힘드시면 이미 까진 제품을 소량씩 개봉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네 번째는 갑상선 건강의 보석 브라질너트입니다. 브라질너트는 갑상선 건강과 세포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너트에는 셀레늄이 자연계 식품 중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 알에서 두 알만 드셔도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셀레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알, 약 5g의 브라질너트에는 일일 권장량의 137%에 해당하는 셀레늄이 들어있는데요. 60대 이후에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 활성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져 체중 관리,
에너지 수준 유지, 체온 조절 등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브라질너트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마그네슘은 근육 기능과 신경 전달을 돕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흔히 경험하는 근육 경련이나 불면증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다 섭취 시 독성이 될 수 있으니 하루 한두 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고르실 때는 껍질이 있는 제품을 구매하고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라질너트는 과다 섭취하면 셀레늄 중독의 위험이 있으니 꼭 적정량만 드세요. 그리고 가끔씩 갈아서 샐러드나 요구르트에 뿌려 드시면 소화에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쁜 조합과 보약이 되는 조합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견과류들을 섭취할 때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다 섭취 금지입니다. 모든 견과류는 과유불급입니다. 대한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섭취는 소화불량, 설사, 복부 팽만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갑자기 많은 양을 섭취하면 소화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60대 이상은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 함량이 높아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먹으면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영양 밀도가 높고 포만감을 주지만 칼로리도 높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또한 과다 섭취는 영양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견과류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다른 중요한 식품군의 섭취가 감소할 수 있으니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알레르기 주의하기입니다. 견과류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놀랍게도 성인에게도 새로운 식품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알레르기학회 자료에서는 해산물, 견과류 및 씨앗류, 유제품, 특정 과일, 채소 등이 성인에게 새롭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흔한 식품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평생 먹어왔던 음식에도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견과류 알레르기 증상은 가벼운 가려움부터 심각한 아나필락시스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이나 목구멍의 가려움, 두드러기, 복통, 구토,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는데요.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면역체계의 변화로 알레르기 반응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다른 종류의 견과류에도 교차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다른 콩류나 특정 견과류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유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공 상태 확인입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가공 견과류보다는 무염 또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생 견과류가 영양소 보존에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노인분들은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견과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견과류 제품의 라벨을 잘 살펴보세요. 짠맛을 위한 소금, 단맛을 위한 설탕, 보존제, 향미 증진제 등이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첨가물들은 견과류 본연의 영양가를 떨어뜨리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한 로스팅 과정에서 높은 온도로 처리된 견과류는 일부 영양소가 파괴되고 산화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생 견과류나 저온에서 로스팅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견과류 본연의 맛에 익숙해지면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인공적으로 느껴질 수 있답니다. 네 번째는 약물 상호작용 확인입니다. 특정 견과류는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피스타치오의 비타민 K는 혈액 희석제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자료에 따르면 와파린과 같은 항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비타민
K가 풍부한 식품의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견과류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특정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약 복용 전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동안 견과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 칼륨이 풍부한 견과류를 과다 섭취하면 혈중 칼륨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견과류 섭취가 약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섭취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으니 어떻게 보관하는지도 알아봐야겠지요? 견과류는 뜨겁고 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두면 산화되기 쉽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견과류의 지방 성분은 공기와 접촉하면 산패가 빨리 진행되므로 공기를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용량으로 구입한 견과류는 작은 용기에 소분하여 보관하세요. 자주 사용하는 양만 상온에 두고 나머지는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보관한 견과류는 산패 속도가 크게 줄어들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강한 냄새가 나는 식품과 함께 보관하면 견과류가 그 냄새를 흡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견과류는 냄새를 쉽게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 양파나 마늘, 생선 등과 멀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히 보관된 견과류는 맛도 더 좋고 영양소도 잘 보존됩니다. 이어서 신선도 확인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섭취 전에 냄새와 맛을 확인하여 산패된 견과류는 폐기해야 합니다. 산패된 견과류는 쓴맛이 나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데요. 이런 견과류를 드시면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한 견과류는 간과 소화기에 해를 끼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신선한 견과류는 고유의 향과 맛이 있고 색상이 선명합니다. 반면 산패된 견과류는 색이 변하고 표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곰팡이가 피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한 씹었을 때 단단함이 사라지고 질겨지거나 반대로 너무 무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견과류는 상온에서 2에서 4개월, 냉장 보관 시 6에서 12개월, 냉동 보관 시 1, 2년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관 상태에 따라 신선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항상 섭취 전에 상태를 확인하세요.